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9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다이내믹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국은 좀 다이내믹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바벨 구조도에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어떤 대립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집 내용 제목들인데요. 이제 제목들을 좀 먼저 읽으면서 바쁘신 분들은 제목만 보고 나가셔도 되는 거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피라미드 권력 구조에서 군대 해결 방안, 페이사르 로마인 이야기 참고, 한국 계엄의 밤 정리해보니 떠오르는 동요하는 사령관과 초조한 대통령, 일어난 일, 국회 윤석열 탄핵 실패, 한국 대통령 단명한 계엄령에 대한 탄핵 시도 피함, 내각제 계엄 방향,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고발장 많이 접수, 피의자 입건, 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 구체 방안 조속히 말할 것, 윤 외교 포함 국정관여 안 할 것, 호소합의가 된다는 얘기인데 윤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한 뒤 웃음 참았다. 트럼프 취임 전 프랑스 방문으로 첫 정상 외교, 세계가 미쳐가. 갓도 노리고 한국 혼란 돌리기 지론, 일본은 큰 책임을 가진 나라, 전쟁과 한반도 분단 언급, 진주만 공격 83년 하와이에서 추모식 생존병사 고령화, 아직도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공영방송은 중요하다. 계엄의 경제적 대가,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 맛조개들 잡아내야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권력 구조에서 군대 해결 방안, 제가 조직을 공부하면서 학습한 내용인데요. 출처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인용을 했다면 제 견해가 되는 겁니다. 정보는 위로 흘러가야 하며 지시는 아래로 흘러가야 한다. 관련된 관리자의 부분적 관점 때문에 왜곡이 일어난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순수한 결과는 각 꼬리가 평균적으로 왜곡을 주기보다 오히려 키운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은 지시사항으로 바뀌어야 하며 실행을 위해 적합한 사람에게 전달돼야 된다. 사업의 방침이 실행될 때까지 다시 한번 연세가 길수록 당초의 의도에 대한 왜곡이 더 커진다. 피라미드는 제한된 통제 범위라는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인간이 피라미드 구조를 만든 거죠. 고유의 대립이 있다는 인식은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진 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훈련은 지침을 세부 지침과 상세 지시사항으로 바꿀 때 유입되는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이다. 주요 행동 패턴으로 훈련을 사용하는 것은 하위 관리 계층들이 어떤 것이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하지 못하게 해서 의사결정 임무를 피라미드의 최상부에게 일임하려는 시도이다. 모든 지침마다 사전에 결정된 해석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방법은 작동할 수 없다. 교범대로 하라는 말을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훈련은 정보의 다른 흐름, 즉 정보를 위로 전달하는 흐름을 다루지 않는다. 훈련이란 것은 지시에 의해서 행동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문제는 그 시나리오 훈련은
40년 동안 해보지 않았다는데 계엄의 실패의 원인일 것이다. 또한 구테타가 성공을 해야 말 맞다나 이 셀프 구테타가 성공을 해야 계엄도 실행할 수 있는 것임을 유는 몰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목표는 해결 방안을 지시한다. 목표는 누가 정하는 거냐? 그 조직의 탑이 결정한다. 국민한테서 권력이 나온다 이런 뭐 논리가 아니고 어떤 민주 철학적인 얘기는 좀 빼고요. 실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한테 나온다? 그 국민의 여론을 하고 선전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작업들은 누가 하는 건데 툭 하면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는 아새끼들이 있어요. 카이사르 로마인 이야기 일본 나나미 여사라고 아주 유명했던 책인데 거기에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가져온 얘기입니다. 인간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지시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고 지시를 받는 사람은 의무가 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개개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훈련과 체험으로 단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위 지휘관의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승리는 병사 개인의 자질보다 지휘관의 자질에 달려있다는 것은 적은 알았다. 카이사르는 부하들에게 용기와 긍지, 높은 정신을 바라지만 그에 못지않게 겸허함과 기율, 바른 행동을 바란다. 군대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기업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게 기업의 목적이죠. 이건 제가 정리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군사조직은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목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할 조직이다. 군사력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그 군사력의 조건 활용률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과 다를 것이 없다. 재무제표만 평가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조건 활용률이 결정적 경쟁력 아닐까. 지금도 제가 써놓고도 아직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국가방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글을 썼다는 게 참 저도 꽤 걱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위험부담에 대한 노력 없이는 안전을 얻을 수 없다. 위험부담을 위한 노력에는 돈이 든다. 따라서 예산은 필요하다. 여기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검은 백전은 언제나 나타난다. 언젠가는 나타난다. 제가 이게 마치 예지를 했던 것처럼 요즘 한국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괜한 느낌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항상 저는 그 밑에 소유권 때문이 아니고 책임의 소재를 위해서 이걸 써놓습니다. 제가 편집을 했다는 것을 이 점을 오늘 좀 강조해야 될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스카이어라고 했지만 스카이어 홀딩스라고도 제가 좀 표현한 경우도 있네요. 한국 계엄의 밤 정리해보니 떠오르는 동요하는 사령관과 초조한 대통령. 코리아 웨이브 머니투데이 일본판입니다. 이게 앞서 얘기한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거다 하는 내용을 가져온 거죠.
한국에서 계엄의 밤이 시작된 3일 오후 10시 15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특전사 곽정근 사령관에게 전화로 대기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언 15분 전이었다. 김영현 씨는 대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곽정근 사령관은 자신이 계엄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작전의 세부 사항은 직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계엄 발령 5분 뒤인 10시 30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원격 회상회의를 열고 계엄사령관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부사령관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하고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렸다. 국방장관이 했다는 얘기네요. 이후 곽정근 사령관에게는 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 스튜디오의 출입 통제와 경비를 지시했고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국회로 향하라고 명령했다. 곽정근 사령관은 명령을 받았을 때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고 이진우 사령관도 처음 지시받았을 때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계엄포고를 따랐다고 말했다. 곽정근 사령관은 계엄군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공포와 테이저총도 사용하지 말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명령했다. 또 이진우 사령관도 부대에 총기를 차량에 둔 채 비무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두 사령관은 공통적으로 군이 전개되는 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나 현장을 지휘한 사령관들은 이게 뭐 잊어버렸습니다. 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사후에 국민과 부대들에게 사과한 뒤 또한 비슷한 지시가 내려져도 따르지 않겠다고 뭐 말했다. 근데 얘네들이 군인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한국을 방해할 수 있겠어? 비상사태 때, 한국이 전시상태 때, 계엄도 비상사태 아니야? 군인들은 뭘 훈련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군인들의 그 정신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일어난 일, 국회 윤석열 탄핵 실패, 짐벌리 기자와 김지희 기자가 코리아 중앙 데일리에서 이게 그 HTTP 링크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객관적으로 발생 시간대별 정리 뉴스를 쫙 잘 정리를 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계엄의 원인 중에서 친북 반국가 세력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후 6시 7분에 오후 7시 31분에 회의실로 돌아와 투표한 김상욱 PPP 의원이 이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서 김 위원장은 탄핵 발의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김 위원장은 그 김상욱 의원 젊은 그 투표에 탄핵 투표에 참여한 사람 얘기인데 자기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는 그 여당 측 지지하는 그 군중들의 그 이건데 그 야당 그 탄핵을 하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이게 색깔을 보면 여기 주사파 뭐 척결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놈이나 내 생각에는 이거 이번 인쇄업자들이 엄청 좀 바쁠 것 같아요. 돈을 좀 벌든지 그럴 것 같아요.
죄다 그냥 다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글쎄 여기도 나오지만은 그 참 인수협자들이 참 이거 어떻게 빨리빨리들 이렇게 이게 그 A4 사이즈일걸요? A4 사이즈로 하는 건데 한국 대통령 단명한 계엄령에 대한 탄핵 시도 피한 김통영, 김영진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12월 8일 일요일 오전 12시에 했네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곧 새로운 탄핵안을 준비할 것으로 말했다. 새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탄핵안. 자관이 이제 탄핵 국회가 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의장은 윤 대표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언제 사퇴할 수 있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임시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거로 아마 헌법에 돼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최기하 대통령이 그렇게 그 임시로 됐었죠. 정부 관료들은 전 세계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기존 동맹 및 외교정책 이니시어티브에 대해 최대한 평소와 같이 비즈니스를 계속해야 할 것이네더라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애가 여기 이재명 뒤에 있는 얘인데요. 제가 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저보다 어린 아새끼니까 김태년이라고 동족입니다. 저하고 동족인데 종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동족이 아니고 종족입니다. 같은 종족인데 좀 같은 종족이라도 그 생각은 또 틀리군요. 그 방향이.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고발장 많이 접수 피의자 입건 이성목 김민소 기자가 12월 8일 2시 3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도 이 편집을 하면서 이 사람 이름부터 꼭 쓰는 이유가 이게 어떤 책임의식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썼다는 게 중요하다. 언론 조직의 문제보다도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은 아직도 조직 명칭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회사 자기 이름을 기자 이름을 쓰고 우리나라도 좀 혼합되어 있는데 미국 언론을 보면은 대부분 기자 이름부터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책임감 있는 얘기, 글을 쓴다는 자세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서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별수사본부 이 사람이 누구냐? 이선목 아니 박세영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서울 고검장으로 돼 있네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애들 같네. 애들 같아. 잘하길 바란데. 사각 테두리 안에는 제 견해를 좀 얘기하고 싶네요. 내각제 개헌의 방향.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은 과거처럼 4년제 대통령 중임제로 복원할 것인가 또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험해 본 결과 역대 한국 대통령의 말로가 대부분 안 좋았으므로 아무래도 국민성에 맞지 않는다고 미국의 싱크탱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내각 책임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컨설팅할지도 모르겠다. 미국 싱크탱크 이름을 불렸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당이 총리가 나오면 지금과 같은 난리는 재발 방지가 될 것이다. 국민이 국힘이 다수당이 될 자신이 있느냐? 이걸 하려면 임시조치로 윤통이 하야하면 지금의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하면 된다. 그게 뭐 현 대통령제에서도 안 될 건 없는 거다. 이거를 좀 충분 조건 논리 구조로 하는데 제 그 책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의 비상계엄이 실패한다면 그러면은 내각제 개헌 추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제가 한국민에게 안 맞는다. 이게 원인 가정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다른 결과를 못 찾겠어요. 그러면은 이 원인 가정이 대통령제가 한국민에 안 맞는다는 것은 참 그 원인 가정을 너는 잘못 생각한 거야. 제 자신한테 이렇게 이제 자기 비판을 좀 해보는 거죠. 왜냐 2조 500년 중앙집권 국가 통치를 한 나라인데 500년 동안 그 중앙 통치 국가를 해온 나라예요. 물론 지방 유지도 있고 뭐 하지만 고려 때하고는 또 틀리다 이게요. 호족들을 거의 힘을 약화시켰죠. 2조 초기에 그런 걸 봐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대통령제 중앙 그러니까 저는 지방자치도 그 반대하는 입장인데 중앙 대통령제를 하려면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는 지방자치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예산 낭비고 돈의 낭비다. 지방자치를 굳이 하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내각제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한국 총리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유지가 중요 과제다. 연합뉴스에서 이런 뭐 한국이 지금 불안한 아니 그 다이내믹한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들 걱정해줘서 고맙다. 근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해 볼게. 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 구체 방안 조속히 말할 것. 윤 외교 보안 국정 관여 안 할 것. 이승재 최영서 기자가 뉴시스에서 12월 8일 11시 31분 48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윤 퇴진 전이라도 외교 보안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국무총리와 주 1회 이상 회동 정례와 국정 공백 없을 것. 비상계엄 사태 수사 엄정하고 속력 없이 이루어지게 할 것.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이 없이 챙길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고 속력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 이런 표현 때문에 제가 그 내각제를 하려나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하겠다.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과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런 체제가 되는 거냐? 대통령 하야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이제 바로 공격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재명 정부 여당이 2차 내란 획책한다. 앞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당의 그 국정 운영을 위임하겠다 한 내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주의원 김상윤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오후 4시 44분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란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거냐. 대통령이 위임하겠다는데 자기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건가. 대통령 위임했지 않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당 대표도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도 되느냐는 말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실제 사법부가 아니고 입법부 그 거대 야당으로서 마치 대통령 권력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도 그렇게 보이는데 예산까지 다 관여하고 그다음에 다 깎고 그러면은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거지.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우의장 한한 공동국정운영 위원적 행태 당장 중단하라. 한강범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보도했어요. 긴급 기자회견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속 아닌 국민의 것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국민 이름 팔아먹는 거예요. 국민을 어떻게 보는데 니들이 개돼지로 보는 놈들이 이럴 때 국민 이름을 팔아먹어요. 대통령 직무권한 정지 유일한 법적 절차가 바로 탄핵이다. 직무정지 스스로 하야하면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 명백한 이게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그 법리 싸움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탄핵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윤통의 권한 행사 계속해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냐. 한동훈이 그 권한 행사하는 게 위헌이라면 결국 여당 대표 한동훈까지 밀어내려는 속셈이 확 드러난다. 현실적으로 여당 대표가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이유가 위헌이라고?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떠냐? 거기 부통령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부통령제가 없으니까 국정은 총리 책임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그것도 못 봐주겠다. 완전히 자기네들이 이번에 그냥 확 정권을 잡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는 해요. 검찰 특수본 김영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 동부구치소 이송, 이선목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오전 10시에 어저께 12월 8일 10시 29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벌어진 지 닷새 만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체포해서 동부지소로 이송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비상계엄 선포 해제 과정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무장계엄군이 진입한 경위 등을 조사했고 긴급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이 있어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그러네요. 고발에는. 그래서 차관 일단 국방장관은 긴급 체포했고 대통령은 아직 체포할 수는 없죠. 탄핵도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군인들도 한 10여 명을 출국 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특별수사본부는 60여 명이 넘는 대규모로 만들었다. 본부장은 박세영 고검장이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누가 고발장을 제출했는지는 왜 보도가 없느냐. 저는 이런 거 뉴스 낼 때 고발장이 접수돼 그랬는데 그러면 고발장을 이건 빤하게 야당 애들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런 거 왜 빼먹냐. 난 그게 불만이에요. 윤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한 뒤에 웃음 참았다. 문영진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아침 8시 46분에 했는데 이걸 가만 보니까 약간 웃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 온라인에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그 다소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웃음 아마도 자기 자신의 입장을 한탄하는 자괴적 웃음을 참는 거겠지. 뭐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해봐라. 외교 창구는 누가 할 것인지. 어쨌든 우크라 무기 지원 압박은 벗어난 측면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EU까지 압박을 했죠. 우크라 특사단까지 와가지고 좀 도와주셔. 그게 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EU에서도 지금 한국의 혼란하니까 뭐 무기 지원해달라 이따위 얘기 지금 못하게 생겼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던 건 아니었던가?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실패를 본 중국 인민들은 과연 CCP 체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하다. 한국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 중국은 뭐지? 지금 니들도 반성해봐. 중국 내 정면이 일어날 일은 없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취임 전 프랑스 방문으로 첫 정상회견 세계가 미쳐가 김정옥 기자가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 취임 전인데도 초청을 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초청한 이유는 노트르담 성당 재개장 때문에 초청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젤렌스키하고 3자가 모여가지고 얘기했는데 빨리 그 전쟁을 끝내는데 진짜 평화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렇게 세 명이 그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찍혔네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그 마크롱 그 나이 먹은 그 부인이죠. 언니 마크롱 부인이 트럼프의 밀착이요. 이 여자분이 어디서 많이 봤다고 그랬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은 질 바이든 여사.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꼿꼿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것처럼 최후의 만찬 때 그 그림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이상하게. 뭔가 이게 노트르담 재개장 때 뭔가 설명을 하는 그런 건데 아주 그냥 마크롱 대신 그냥 적극적으로 좀 이게 하나의 내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50개국 정상이 받았는데 영국 윌리엄 왕세자도 따로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정상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CNN은 보도했답니다. 미국 대표로서는 현직의 질 바이든 여사가 바로 맨 앞자리들에 이렇게 앉혀졌네요. 트럼프 당선인이 있는 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격화하는 시리아 내전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내전까지 이제 이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노트르담 성당 재개관의 성격은 과거 마리아를 노트르담은 성당은 상징했지만 이제 재개관은 막달라 마리아 상징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천문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나 어쨌든 하여간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 아사드 가문의 50년 통치에 놀라운 종말을 고합니다. 바셈 모로우와 자이나 칼람이 AP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아사드 가문의 50년 통치를 극적으로 그 반군이 종식을 시켰다. 지금 그 아사드 그 대통령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죠. 어찌 보면은 무슨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왕족같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시리아 자유국가의 국가관을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그 야당 단체인 는 그렇게 얘기했다. 자관 지면은 자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반군은 이미 11월 27일부터 시작된 번개 공세로 알레포와 하마시를 비롯해 남부 대부분을 점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HTS의 지도자 아부 모하메드 알골라니는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끊고 강경파 관리들을 버리고 다원주의와 종교적 관용을 수용하겠다고 다짐하며 그룹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다. 아, 그럼 잠깐, 그 시리아는 이스라엘이나 레바논보다도 땅은 넓은데 이 시리아의 문제는 안타깝게도 석유가 안 나온다며요. 시리아가.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석유가 터졌다고 그러고 레바논도 뭔가 그 괜찮은데 이 시리아가 땅은 넓은데 석유가 한 방울 안 나온다. 지역이 그런 모양이에요. 참 시리아가 참 먹고 살기 힘든 나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최고법원 대통령 선거 폐지 AFP에서 기자 이름이 인용을 제가 못했네요. 12월 7일 토요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결선 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투표 폐지한다. 러시아가 극우 선두주자를 지지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루마니아의 대선을 취소했다. 야, 법원이 그런 것도 하네요. 루마니아 당국은 11월 24일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외부인 칼린 조르주쿠가 1위를 차지하자 개입했고 이로 인해 EU와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극우를 러시아가 지원한다? 슬래빈 페이스라는 표현이 뭐 국내 번역이 마땅한 게 없는 모양이에요. 조르주크가 승리하면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우크라이나가 EU의 극우 블록에 합류하여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단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뭐 뜻인지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디펜드 폴라리제이션 양극화 심화라고 했는데 뭐가 양극화가 심화됐는지 내용을 읽어봐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뭐 선거법 위반 가능성과 자금 세탁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걔네들이나 뭐 한국이나 뭐 그 다음에 반부패를 조사하는 검찰은 컴퓨터 장치나 소프트웨어로 불법적인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설마 우리나라 개표기가 루마니아에 팔아먹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거 한국도 문제가 될 텐데
극우 성향의 AUR당 지도자 조지 시미언은 금요일 법원 판결을 본격적인 국가 구태다라고 부르면서 정당 지지자에게 침착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우상으로 여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런 표현도 여기 좀 있네요. 갓도노리꼬라고 그 가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 혼란 돌리기 지론, 일본은 큰 책임을 가진 나라, 전쟁과 한반도 분단 언급, 일간 스포츠겠죠. 일간 스포츠. 기자 이름은 또 여기도 안 나온 것 같네요. 여든이 되신 분인데 TBS 선데이 모닝 생방송으로 출연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을 두고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 사견을 밝혔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수한 검찰관이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백과 흑을 분명히 하는 기질이라고 지적, 이번 비상계엄도 분단의 결과가 됐음을 시사하면서 일본의 입지에 대해 세계를 분단하는 방향으로 쉽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이런 것도 결국은 한국이 한반도가 분단된 게 근본 원인 아니냐. 아우, 좋은 시각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날이군요. 한국 사람들의 조국이 두 개로 갈라진 슬픔은 항상 욱신욱신할 정도로 느끼고, 역시 일본의 전쟁이 시작된 것 자체에도 오늘은 억울하다고 할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형적인 여성적 표현이네요. 그리고 1945년 원폭투와 소련 참전이라는 곳까지 전쟁을 연장했다고 회상하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좀 더 빨리 전쟁을 끝냈더라면 전후 세계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반도가 둘로 갈라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갓도는 일본이 동아시아의 평화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큰 책임을 가진 나라라는 식으로 꼭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잘못돼도 일본이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참 고마우신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갓도 여사 생략된 거에는 일제시대 때 어디 만주 쪽인가 대륙 쪽에서 태어나가지고 패전 후에 일본으로 돌아온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좀 더 시각이 넓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진주만 공격 83년 하와이에서 추모식 생존병사 고령화. TBS 뉴스 12월 8일이 진주만 공격한 날이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였습니다만은 미군이 이때 2,400명 사망했으면 엄청 많이 죽은 거죠. 일본 분들이 차관 그거를 지금도 그 추모식을 열으면서 계속 사죄 행위 같은 거를 서로 추모식을 하는 것은 일본이 참석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사죄 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댓글 속에서도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심각한 판단력의 결론은 지금의 일본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반성이 많은 무거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작은 이런 항공모함을 카사블랑카 항공모함은 50척이나 건조되었다.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건조 속도를 냈다. 미국이 그때
침략을 당하고서 아직도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공영방송은 중요하다. 정치적 독립성과 저널리즘으로 똘똘 뭉친 방송사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권마다 사장이 바뀌지 말고 아무리 누가 뭐래 해도 오직 저널리즘 하나로만 평가받는 방송사여야 되지 않느냐. 희망상 요 조개 아니 새우 표시는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 그 방송분이라는 그 근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인데 그 우리나라 기사가 정보를 전하는 유일한 창구였고 신문, 종이 언론일 때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졌던 메이저 언론사였고 이들을 움직이고 싶었던 권력자들과 그들로부터 자유로워했던 언론이 있는데 영화 내부자를 보면 대중들은 개돼지들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인터넷 뉴스 시대가 오고 종이신문 발행은 사라져가면서 유료 신문 구독 모델의 종말이 왔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오픈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언론의 현재 상황, 히스토리를 하고 있고 공신력과 권위를 중요시하던 언론들은 설 자리를 잃어간다. 조회수가 안 나오면 답이 없으니. 그리고 요즘에 커뮤니티 글이나 언론사 글이나 비슷하네. 이런 게 이제 됐다 이게요. 인터넷이 되면서. 희미해지는 네임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오해를 받은 중도적인 입장을 표현했는데 중도적인 것도 찬성이라고 그 공격 세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방송을 했다는데 제가 봐서는 애매한 논리로 자기를 좀 합리화하는 것 같이 느낌이 있었어요. 인터넷 세상에는 개인의 익명성처럼 이미 우리가 어떤 네임을 가진 언론사인지는 희미해지고 실적과 크리스 같은 지표가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언론 시스템이 어때서 그러면 실명제로 다 하자는 얘기냐?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어디에 따르면 커뮤니티 댓글에서는 그러니 내 책임은 아니게 되고 더 쉽게 쓴다. 뭐 자기 변명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TV는 배달신문과는 차원이 다른 위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위상이 유지되면 대형 TV 채널들의 공신력도 유지될 것이다. 뭐 이런 거로 풀어 나가는데요. 근데 실제로 TV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TV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죠. 점점 공신력과 위상이 후퇴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에 따르면 누구의 그래서 언론 기자들은 자기 견해를 얘기 안 하고 취재원을 먼 대학 교수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 어디서 또 그런 이런 생각을 읽었습니다만 인용을 했어도 발언했거나 썼으면은 자신의 목소리가 되는 것 아니냐. 즉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여론인지 우리는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늘찾기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 상관관계 가지고 뭐 바늘찾기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오히려 인과관계로 논리 연습을 해서 필요한 그 정보 데이터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대목에서 또 그런 생각을 피력을 해봅네요. 소위 언론 피해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유튜브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나. 근데 그나마 그래도 유튜브에는 네임이 있지 않느냐 방송하는 사람의. 뭐 그래서 언론은 사실 확인자, 진실 검증자 기능이 있다. 어,
언론이라고 할 때는 보통 옛날에는 그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데를 얘기했고, 방송은 이제 TV 방송을 얘기했는데, 좀 개념 차이가 있지만 요즘 그게 다 희석이 됐죠. 언론, 방송 두 가지가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그 언론에 대해서도 그 상법의 상인의 손해배상 책임제에 대한 특례 뭐 이런 거에서 그 가짜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책임 추궁이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서 손해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 이런 거를 그 가짜뉴스에 가짜 상품을 팔았다 이거죠. 이런 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이런 개인이 또 아니 그 악용될 요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언론도 인터넷 뉴스 시대 이후 무한 경쟁 시대로 바뀌고 난 이후 새로운 균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뭐 저 같은 둔재는 뭔가 제시할 수는 좀 없겠습니다만은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하면서도 실명제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아이디를 가지고 하더라도 유튜브 방송은 얼굴이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니까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자기 그 실명제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정 토론문을 소개하고 있네요. 내가 언론이라는 신성한 권력에 질밥힌 약재의 눈물을 아냐고 묻는다면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고통이 작을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정토론자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어쨌든 개인의 선의에 맡기는 것은 답이 아니다. 언론이 그것은 동의합니다. 어쨌든 자기 얼굴 책임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인용을 했어도 인용한 것도 네 책임이다. 네 입으로 얘기한 거다. 이게. 네 몸에서 나온 거는 네 책임이지 왜 딴 책임이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팩트를 전달했을 뿐이요. 그 팩트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네 책임이다. 내 얘기는. 그러니까 제대로 진실을 취재해라. 이런 게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좀 어려운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엄의 경제적 대가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 김정은 한예나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8일 10시 22분에 투포카드네요.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오고 한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거고 자관 한국이 어려워지게 될 거다. 정치가 경제 흔들 상황은 아니다. 근데 경제와 정치는 같이 간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교수들 이름을 취재해서 언론은 기자들이 자기가 뭐 알겠어요. 자기는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기자도 수준이 되면은 자기 컬럼을 쓰죠. 그런 수준이 돼야 될 겁니다.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탄탄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전문가들이라고 이런 것도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게 아닌데 박상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얘기를 했네요.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며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같은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직소탈이라고 이거 뭐 말을 어떻게 붙이든 국익방송, 반중 친미 방송입니다. 문재인은 친미파다. 맛쪽 애들을 잡아내야 한다. CFR에 가서 한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그리고 청와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지 중국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동북아 6개국과 미국과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다고 떠올린 뒤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저도 문재인이가 친중파인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쪽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 에너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역할을 지적하며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천안함주족 아들의 청년대도 보상금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정부 중국 약속 표현 공식 항의, 중국 입장 표명 수정, 강경화 사드 산불 합의 아니다. 정다설 2020년 10월 26일 난관표 주일대사에 이어 중국 외교부에 재반박했다.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이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사람이 친중파겠냐? 아니다. 한미동맹 새로운 상징 장진호 전투기념비는 무엇? 미국에 가서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부모님이 미군의 장진호 작전덕에 물론 특수작전이었지만 흥남에서 메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피난한 부모님이 이후 자신을 낳았다고 설명했으니 자기가 미국의 힘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내가 친중할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미국 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트럼프가 지금 뭐 맨날 A4 봉지 보고서 읽는다고 공격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뒤에 와서 등을 치면서 먼저 인사를 거는 이제 서로 이때가 이게 외교부장이었죠 이 사람. 그래서 일어나서 등을 돌리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 이런 사람이 친중파일 수가 없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현 대통령한테 넘어가게 작업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윤 탄핵의 증거들이 왜 나와? 재사용 업체 변명으로 엎터치 말고 저 인물들 출두해서 출입국 내역 및 신원 증명하라. 불법 체류자들 판치는 중이다. 참가 집회자 신원 증명해라. 이런 거. 그리고 윤석열 조기 퇴진. 저도 한자를 배운 세대니까.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와서 여의도에서 탄핵 이거 한다는데 이거 중국 애들이 지금 작전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이 쫓아내려고. 거기에 이제 같이 힘을 타는 애가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시에 하면 되지. 자, 이 맛조개를 잡아내야 될 때는 결국 누구냐 이게요. 물갈이 대상이 이번에 식별이 분명히 됐다. 계엄은 실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이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 간첩법에도 북한이 적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국이 문제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왜 탄핵 이후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글을 쓴 탄핵 이후 자체가 얘네들은 우리의 이적 매국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명아 간방 가자. 그만해라 너. YTN 출신 안규령도 그 김어준인가 이게 이 머리 이상하게 생기네. 근데 그 젊은 아직도 40대 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 자기 주도적인 사고방식을 못 갖춘 젊은 애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일개 그 여론조사기관을 만든 당선인이 그 야당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차렷 경례하는데 명령을 따라서 여기 안규령이가 그것도 연출이었다며요. 이 계엄금 총불이 거기에 실탄도 없고 한 건데 그 총구를 밑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가가지고 거꾸로 자기 가슴으로 끌어올렸다며요. 그게 그런 게 이제 CNN을 타게 만들고 CNN이 리버럴 한 언론기관이니까 2024년 민주당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씨앗 심기, 무슨 씨앗 심기냐. 정부 여당한테 그 유리한 방향, 친미 정권이 윤통 총선 투표 동료, 한동훈 사전선거 동료했었다. 왜 그랬을까? 트럼프 측근 한국 부정선거 조사차 내한했다. 트럼프 부정선거 척결하겠다. 폭스뉴스. 2020년에 내선거 조작한 놈 나와. 한국에서 부정투표 용지 항공편으로 미국에 온 사실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야구방망이로 빠따를 치겠다. 그리고 이번 개헌군이 느긋 여유 침착 자연스러움 선관위 CCTV 속 소름 돋는 개헌군이라고 한국일보 유튜브 방송에 했는데 이미 증거 부정선거 이거 입수를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아주 그냥 자기들 살겠다고 그 탄핵으로 이 전국을 몰아갈 것 같습니다. 기념 촬영하는 윤 대통령과 노태학 중앙선거위원장, 김필권 중앙선거위원. 자, 이게 이제 그 문 대통령 시절 때 다 박아놓은 그 씨앗 심기 한 사람이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11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언제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긴 수사를 끝내러 왔다. 쎄쎄 빨콩이 새 X를 딱 대라 빠따 치겠다. 농사가 아주 잘 됐군요. 뭐 이런 거로 오늘 1시간 가까이나 됐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